수험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동산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 그랬거든요. 그럼 대체제의 경우는 가격과 수요가 비례, 같은 방향, 동일 방향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이 대가수비였던 거 기억나죠? 즉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비례, 같은 방향.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대체제이니까 단독주택의 수요도 같은 방향 증가하고요. 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인기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한다가 옳은 문장일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 자, 앞에 무슨 말이 붙건 간에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건 탄력성 관련해서 완전 비탄력일 때 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완전 비탄력.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탄력성 유형을 배울 때 완전자가 붙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탄력이 있고 완전 비탄력이 있죠. 그런데 완전 탄력은 가격의 변화가 없는 반면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없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무조건 완전 탄력은 가격 불변, 또 완전 비탄력은 양 불변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양의 변화가 불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탄력성 값은 완전 비탄력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 문장 해석할 때 항상 경우 앞에서 끊어주는 거고 한꺼번에 문장 보는 게 아니라고요. 둘째는 무조건 이제 부동을 그려가지고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시면 돼요. 그럼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부동을 그리면 변동폭이 큰 쪽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이럴 때는 공급의 감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수요의 감소만 놓고 보시면 되죠.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인기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기 때문에 거래되는 양도 줄어든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뭐뭐 화면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부동원을 그려보려고 하니까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아요. 그 말은 결국은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크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는 신경 끄시고 공급의 증가만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흔하다. 그럼 물건이 흔하면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또 흔하니까 구하기가 쉽다 보니까 거래되는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수요건 공급이건 완전 탄력 이 말 나오면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다, 일정하다,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나와줘야 되겠고 6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엇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을 때 언제 가격이 안 바뀌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6번도 수요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가격은 안 바뀌고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양은 증가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7번 한 국가 전체에 양이 변화 없다.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건 탄력성을 따지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 값은 0이잖아요. 탄력성 값은 0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8번 볼게요. 8번을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 나왔습니다. 그 완전 탄력은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럼 가격은 변화가 없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한다고 나오면 양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양도 증가한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거래되는 양은 증가한다가 옳은 말이 될 것이고 9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직전에 거래된 사례 가격, 지금 상승 국면이니까 상향 국면에서는 직전 국면의 거래 가격은 그거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에 하한선 또는 하한가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10번 수요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자, 면에서 끊어주시고 한마디로 압축하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거미집 이론에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수탄수가 되니까 수렴하며 수렴형이죠. 수렴형. 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자,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건 탄력성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 값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크다는 건 반대로 탄력성 반대니까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다. 따라서 해석해보면 공급이 더 탄력적이 되기 때문에 공탄발, 발산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경제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하셨고 열공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